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현구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우리 진행하시는 연구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오늘 행사는 오래간만에 이루어지는 대면 설명회입니다. 앞에 학년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이런 대면 설명회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하셨는데, 오늘 그 사관학교뿐만 아니고 앞으로 설명회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면 설명회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포털 창에다가 부산 진로 진학 지원센터라고 입력을 하면 저희들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에 다양한 행사들이 이미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알려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찾아보셔가지고 설명회뿐만 아니고 별도의 진학 상담까지도 저희들을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나긴 이 코로나가 이제는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다들 아마 기쁘실 겁니다. 오늘 와주신 각 학교의 관계자분들께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는 인사 말씀을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3 대입 사관학교 초청 공동 입학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회가 모두 끝나면 3, 4층으로 이동해서 집단 상담 및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육군사관학교의 선별 과장님이신 최형진 중령님을 모시고 육군사관학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사관학교 선발과장 최형진 중령입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산광역시 미래교육원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자, 육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생도들이 만든 UCC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UCC 원 혹시 여기 드실 분이? 제가 누르겠습니다. 추구합니다. 매일 정진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리듬, 아름다운 선율, 그것이 상생하며 조화로움을 나타냅니다. 전우와 공감하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습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하루라도 게을리하면
도태됩니다. 매일 신체를 단련하고 사관생도로서 신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희로애락을 담고 있죠. 저는 연주할 때만큼은 집중하고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저의 열정은 국가에 대한 헌신입니다. 연주는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면 감정이 폭발하죠. 그제서야 완벽함, 완전함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육군사관학교 생도입니다. Challenge for Perfection. 완벽을 향한 도전. 육군사관학교. 네, 그 생도들이 직접 만든 영상인데요. 자, 학교 소개 및 오늘은 사관생도 모집 요강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육군사관학교는 교훈이 지인용입니다. 이 지인용 교훈으로 문무를 겸비한 대한민국 최정예 장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게 육군사관학교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 전원 복수 전공 학위를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명예제도 및 자치지근무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바른 품성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고, 또한 무도 및 체력, 체육, 군사훈련을 이수해서 이 용감한 군인을 만드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인 부분의 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인간 중심의 교육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예장교, 그 다음에 리더십이 있는 정예장교를 만든 게 첫 번째 목적인데요. 그래서 육사 교육의 특징을 먼저 보면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대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관학교의 장점이라고 보면은 교수대 생도 비율이 1:7이에요. 제가 육사에서 환경화 교수를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170명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국토순례, 해외 전사숙지 탐방, 외국사관학교 교환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육사고 이 사관학교입니다. 자, 전공과정으로 지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전공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학 부분은 이 자연계열, 그 다음에 인문계열,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군사학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공은요, 최초에 들어올 때는 인문, 자연으로 구분이 되는데 1학년 1학기가 마치고 1학년 2학기 때 각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전공을 선택한 거에 따라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분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관학교가 공통 과목이 한 70%가 됐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공통 과목은 30%고 선택 과목이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충분히 배울 수 있게 교육이 짜여져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소통열정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세계의 무대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은 3학년 때 본인이 다른 대학교 가서 같이 학점을 듣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서울대나 고려대에 신청을 해서 한 학기 동안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는 외국 사관학교 아니면 외국 군사대학교에 가서 자기가 한 학기 동안 미국이라든가 영국을 가서 같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모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인입니다. 육사에서는 올바른 인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국영수 볼 때는 지적인 능력을 보는데요. 2차 시험을 볼 때는 이 올바른 인간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4년 과정 동안에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랑의식과 명예제도고요.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더불어 국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사의 자랑인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내가 리더십을 지금 없다 해도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각각의 목표를 두고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여기에 들어오면요, 육사에 들어오면요, 각각의 1학년 때는 이 정도, 2학년 때는 이 정도, 그리고 마지막 4학년 때는 자기가 리더십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신하고요,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통해서도 이러한 걸 기를 수가 있고요. 보면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응원부부터 뭐 댄스 스포츠 또는 뭐 클라이밍 또는 드론이라든가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 공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고 자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용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많은 걱정을 해요. 이게 육사에 들어가면은, 사관학교 들어가면은 훈련 힘들지 않겠느냐. 물론 대학생활보다는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1학년 때는 기본훈련, 2학년 때는 분대, 3학년 때는 중소대, 4학년 때는 더 높은 단위로 해서 차근차근 능력을 키울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여기에 오신 그 능력으로 들어오시면요,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특색이 하나 있다면은 바로 4학년 도전형 군사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최근에 만든 프로그램인데 뭐냐면은 자기가 받고 싶은 훈련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전차를 몰고 싶다. 그럼 4학년 때 이때 신청을 해서 가서 전차 훈련을 직접 모는 훈련을 할 수가 있고요. 나는 육군인데도 해병대 상륙훈련을 하고 싶다. 해병대 가가지고 상륙훈련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육사 교육에 많이 바뀐 부분이 뭐냐, 예전에는 이걸 넌 반드시 해야 돼 라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고 본다면은, 최근에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체육교육도요, 일주일에 매일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교수 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렇게 체육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월, 목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축구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요, 골프도 하고요, 정말 많이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원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넓은 운동장과 체육관이 있으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순례 해외 전사적지 탐방을 하는데요. 자, 이게 식견과 안목을 넓힌다. 많이 보면은 이게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울릉도, 독도, 2학년 때는 제주도, 3학년 때는 백령도,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 유럽도 갈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과 재작년엔 코로나로 이 미국, 유럽을 못 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미국, 유럽을 갈 수 있도록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갈 때 그러면 내 돈으로 가야 됩니까? 사관학교의 특징이 모두 다 무료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본인이 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특전.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의 공통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저는 복수전공 학위치를 간다. 두 번째, 해외 사관학교 위탁교육 기회를 부여한다. 세 번째, 학비, 교육비, 숙박비 전액 지원 받는다. 그리고 매달 품위유지비를 받는다. 이 품위유지비가요, 1학년은 75만 6천 원이고요, 4학년은 92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요, 사관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장점 중에 하나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즉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 본인이 사관학교에 들어오면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직업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장교라는 직업을 갖게 되고요. 그 중에 한 가지 더, 사관학교를 나오면요, 장기 복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알고 장교가 되면 다 장기 복무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사관학교가 아닌 타 출신 분들은 이게 중2 때 아니면 대2 때 그 장기 복무 지원을 받아서 심사위에서 다시 그게 돼요. 그래서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일할 수 있고요. 단지 나는 군에 안 맞는 것 같다 했을 때는 5년차 전역 지원을 가능하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혜택과 다양한 길을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해외 위탁교육 간다고 했는데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에서 생도생활하고 졸업을 하게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미국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가면 웨스트포인트를 한 명이 갔는데 1학년 때 선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 1학년 때 선발을 하게 되면 2학년 때 웨스트포인트를 가가지고 거기서 졸업을 하고 나중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해외 사관학교에 위탁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졸업 후 진로 첫 번째, 육군 소위로 인간합니다. 자, 육군 소위로 인간을 해가지고요, 전투 전문가, 지휘관 및 참모가 되는 역할이 주된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게 되면요, 여단장, 사단장, 군단장, 사령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길이 아주 넓은데 중간에 중2 때, 대2 때 국내 대학원 석박사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또는 국외 군사교육,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또는 나는 이런 전투 전문가하고 조금 안 맞는다 했을 때는 정말 병과가 많아요. 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가령 저와 같이 교수가 된다든가, 또는 연구개발자가 된다든가, 국방관리 분석이 된다든가, 또는 군의관이 된다든가, 군 법무관이 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인간 이후에 중2 때까지 야전에 있다가, 보병으로 야전에 있다가 그 중2 때 교수가 선발이 돼서 저는 석사를 서울대에서 받고 박사를 조지아텍 미국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육사 교수로 와 있는데, 이런 형태로 정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다양한 평가에서 자기의 가진 재능을 이렇게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졸업 후 진로 보는 것처럼 뭐 유엔 활동을 한다든가, 아파치 헬기를 몬다든가, K9 전차를 몬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육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학년도 제83기 사관생도 모집 요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정원은 330명입니다. 이거는 각 사관학교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남자는 290명이고요. 여자는 40명입니다. 남자 290명에 인문계열은 50%, 그 다음 자연계열 50%를 선발을 하고요. 여자 40명 중에 인문계열은 60%, 24명, 여자 자연계열에 16명을 선발을 하게 돼 있고요. 물론 이거 내년에 이 인원은 조정이 되어 있는다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습니다. 여기 혹시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다면은 내년이 되면은 남자는 288명, 여학생은 42명이 돼요. 만약 고등학교 1학년이 있다면 이때는 또 늘어나게 돼 있어요. 남자는 286명이 되고 여자는 44명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최대 앞으로 5년간 여자는 50명까지 늘어나고요. 남자 생도는 10명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현재 계획상. 근데 앞으로 그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입학 자격은 사관학교 동일합니다. 2002년 1월 2일부터 2006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가 되는 거고요. 이때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응시자, 이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다만 이 제대군인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대군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1세에서 3세까지 이 나이가 연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생도 선발 시험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 원서 접수는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원서 접수를 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배너를 클릭하면 원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1차 시험은 7월 30일 토요일 날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보게 되면요, 육사 같은 경우 정원의 남자는 5배수, 여자는 정원의 8배수 이내를 합격, 불합격이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되면요, 2차 시험을 본인이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월 5일부터 개인별 2일간 면접시험, 체력검정, 신체검사를 보게 되고요. 이 2차 시험을 다 보게 된 다음에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하게 된다 라면 그때부터 이제 우선 선발자를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전형별로요. 그런 다음에 우선 선발에 만약에 합격을 못했다,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수능을 보고 수능 점수 합산해서 종합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형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고교학교장 추천 선발. 현재 고등학교 학교별로 5명의 추천자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 6월 27일 날 끝나는데요. 6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각 고등학교에서 공문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추천자를 접수를 받은 다음에 2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30%를 먼저 선발하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 학교장을 추천 못 받은 사람과 학교장 추천을 미선발된 인원이 적성 우수 선발로 선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전형 선발은 5% 이내에서 선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전형에서 선발이 안 되는 인원은 또 적성 우수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성 우수 선발까지 우선 선발자가 되고요. 여기서 선발이 안 됐다 하면은 수능 시험을 보게 되고 종합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고교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그 다음에 만약 특별전형 선발 대상자면 특별전형 선발 대상을 지원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여기에 떨어져도 적성우수 가고요, 여기 떨어져도 적성우수 가고, 여기에 지원을 못한 사람은 바로 적성우수 가거든요.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모집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서 접수를 하고요. 1차 시험은 7월 30일 토요일 날 보게 되고요. 이건 사관학교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육사는 8월 12일 금요일 날 있는데요. 학교마다 틀리니까 학교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이 서류 제출도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육사 같은 경우 8월 12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면요, 8월 10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2차 시험을 볼지 안 볼지를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결정을 안 내면은 자동으로 불합격이 돼요. 그 다음에 인원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받은 다음에 인원이, 우리가 2차 시험 보는 인원이 적다, 모자라다 하면은 1차 추가 합격자를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 시행계획, 육사 홈페이지에 세부 시행계획이 있는데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차 시험 면접, 체력 검정, 신체 검사를 보게 되고요. 이 우선 선발자는 11월 4일 날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즉, 수능을 안 보고도 선발이 우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선발이 안 된 인원들은 수능을 보고 나서 11월 17일 날 보고 나서 그 점수 합산해서 종합 선발 합격자를 12월 23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2023년 1월 20일 날 이게 가입학을 거기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모든 모집 전형이 끝나게 됩니다. 자, 모집 전형별 배점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 고교학교장 추천은 1000점 만점에 면접이 640점으로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체력 검정 160, 내신 200이고요. 적성 우수는 1차 시험 점수가 들어가고요. 종합 선발은 수능이 600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고교학교장 추천을 받았다, 1차 시험을 합격하면 1차 시험은 합격된 걸로 만족이 돼요. 1차 시험 점수가 들어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원들 같은 경우는 면접 시험이 640점이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비록 본인이 내신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면접 시험에서 무조건 다 보강이 가능해요. 충분히. 그렇게 점수가 계산이 되어 있고요. 종합 선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못해도 수능에서 점수가 모든 데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가산점이 육사는 0.7에서 3점 등급별로 점수가 달라요. 그래서 우선 선발 때만 1000점 만점에 이 가점이 최대 3점까지 들어갑니다. 단지 종합 선발 때는 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가산점은 없습니다. 왜냐, 수능에 한국사를 보게 되면 그 점수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체력 우수자 가산점은 1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체력 검정 전 종목 만점자에 한해서 총점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야, 1점이 얼마 안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 커트라인을 보면요, 1점 갖고 커트라인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볼 수 있으면 받아라, 점수를 최소한 0.7점이라도 받아라, 저는 권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뒤에 공사도 설명을 하겠지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좀 보시고, 올해 이 반영되는 게 8월 달까지의 시험이 반영이 되니까 그 준비를 충분히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집 전형 아까 말한 것처럼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가능하니까 보시고요. 이때 지원 동기서 같이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개 항목, 작년에 5개 항목인데 2개 항목을 줄였습니다. 너무 많다고 해서요. 그래서 2개 항목을 쓰게 돼 있으니까 그 2개 항목 쓰는 건 점수에 반영은 안 됩니다. 단지 2차 면접 때 그게 참고 자료로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받지 말되 본인이 솔직하게 쓰면 돼요. 그래서 2차 그 면접 때 참고 자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육사는 현재 2 항목 외에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시험 전에 지원 동기서 그거를 3항목 정도를 더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면접 때 참고 자료로 쓰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1차 시험은 7월 30일 날 있는데 여기 부산 같은 경우는 동인구에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원이 오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게 이 최대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좀 한정시켰는데 한정 인원은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원서 접수 때 여기를 지정을 해주고 지원 동기서 그 사이에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 변경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과목은 국영수 3과목이고요.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선택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지 인문계열은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때 뭐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해도 되고 자연계열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떨어져요, 자동으로. 거기다가 수능 때는 인문계열은 탐구해서 뭘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연계열은 반드시 과학 부분 탐구를 2과목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수능 때 확률과 통계를 또 선택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사람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다든가 수능 때 탐구 부분에 다른 걸 한다든가 라는 건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의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 중에서 2차 시험 접수자가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간혹 12월 달에 1차 시험이 떨어졌는데 2차 시험 뭐 이게 합격이 됐습니까? 종합선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문의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1차 시험 합격자 중에 2차 시험 접수자가 2차 시험을 보게 되고요. 9월 5일부터 10월 20일 육군사관학교에서 보는데 종목은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시험이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1차 시험 합격자 나왔을 때 2차 시험을 보겠다라고 할 때 이때 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조를 선택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요, 좀 초반에 하는 조를 선택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준비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 이유조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체력검사 체력검사를 좀 더 많이 준비를 하려고요. 그래서 그때 선택을 하니까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체검사, 신체 등이 기준인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는요, 키 161 미만은 아예 탈락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BMI는 이 신장과 체중에 대한 이 계산식으로 나오는데 BMI 4급은 불합격이에요. 근데 3급 같은 경우는 이 심의에 의해서 탈락이 되기도 하고 합격이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합격이 되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합격이 된다, 불합격이 된다, 여기서 얘기를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3급까지는 심의에 의해서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면접시험은 1시험장부터 7시험장까지 있는데요. 이 AI 역량 검사는 와서 시험을 보든가 아니면 집에서 보게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AI 역량기사 결과는 면접 분야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에 오면은 이 시험장 구술 면접부터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그 각 시험장별로 따로따로 장소가 돼 있어요. 6개의 방이 있으면요. 이 시험장에 이 면접관이 3명에서 5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이 구술 면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생활, 자기소개, 외적 자세, 심리검사, 종합판정 순으로 이렇게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요. 면접 심사로 모든 게 다 커버가 가능해요. 면접을 잘 보면요. 아까 640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면접이 중요합니다. 자, 체력검정 보는 바와 같이 세 종목이고요. 오래 달리기에만 불합격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또 오래 달리기에만 여기에서 보면은 오래 달리기에서 우선 선발 제외가 됩니다. 10등급 이하는요. 그래서 준비를 오래 달리기는 단번에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공부 안 될 때, 문제 안 풀릴 때 운동장 한 바퀴씩 돌고 오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문제 안 풀릴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10번 이상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다면 이 종목이 바뀌는 걸 저희가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종목인데 요즘 학교에서 하는 그 체력 측정 종목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어요. 내년부터. 그래서 종목이 변경되니까 그거에 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체력검정 배점표예요. 이 배점표에 준해서 저희가 보는데 이 오래 달리기만 이 불합격 기준이 있고요. 이 음영된 부분에 들어가면요. 우선 선발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종합 선발은 가능은 해요. 단지 우선 선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래 달리기를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도 조금씩 준비를 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산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이 47회에서 60회,
올해는요. 내년도에는 또 변경이 돼요. 이게 2023년 3월 1일 기준이거든요. 내년도 되면 24년 3월 1일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차는 조금 그게 변동이 될 겁니다. 그에 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1이나 이때 미리 보는 것도 하나의 그 팁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합선발 단계에서는 가산점은 미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고교 내신 성적은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인데요. 보는 과목이 이 해당되는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이 점수는 교과 성적이 90점, 그 다음에 출경 성적이 10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점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선발 특별 전형은 이거는 수능이 미포함되고요. 그 다음 종합 선발은 수능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고교학교장 추천 선발되고 그 다음 적성 우수 선발이 되게 되어 있고요. 특별 전형은 남자 인문계열 각 부분에 2명, 1명 순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특별 전형이 안 돼도 나중에 적성우수 선발에서 다시 선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적성우수 선발에서도 안 돼도 종합 선발에서 가능하니까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 수능은 보는 바와 같이 이 점수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총 600점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종합선발 배점은 보는 바와 같이 수능이 600점으로 수능 점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수능을 이렇게 잘 보면은 종합선발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연계열 지원자는 수능에서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보거나 사회탐구를 응시한 경우 불합격이 되니까 반드시 좀 주의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선 선발이 될 줄 알고 수능을 신청을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우선 선발 합격자를 11월 4일 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발표를 하고 내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는 종합선발 그 수능만 보면 합격될 점수예요. 그런데 간혹 수능을 안 봐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봤다고 마음이 들어도 수능은 반드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수능이 종합선발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가 들어가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육사 그 소개 및 모집 요강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여기서 간단한 질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17시 이후에 각 학교별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만약 그때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령님, 그 일정들이 좀 있어서 네. 나중에 한꺼번에 저희 아마 다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봐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사관학교에 대한 그 소개 오셔가지고 정말 반갑고요. 이렇게 얼굴로 맞대서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육사뿐만 아니라 공사, 해사, 국관사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학생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가 더 좋은지, 만약 하늘에 관심이 있다면 공사, 바다에 관심이 있다면 해사, 또 땅에 관심이 있다면 육사 쪽으로, 아니면 간호 쪽이면 국관사, 이렇게 본인이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쪽에 가서 이렇게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필요하다고 봐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점수가 어디가 더 낫습니까? 나는 사관학교를 반드시 가고 싶은데 점수 낮은 데 가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육사나 공사나 해사나 국관사나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심 있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반드시 이렇게 들어오면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되고 여러분들의 도전에 하여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육사 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군사관학교 선발과장님이신 이형호 소령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